네, 이번 주에 어떤 영화들이 새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람보 영화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터미네이터 시리즈 영화가 네, 있습니다. 이번 달에 좀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네, 터미네이터 6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작품이 1984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바로 터미네이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린다 밀턴의 그 여전사 이미지도 기억이 나지만 슈왈츠네거가 터미네이터 T800으로 등장해서 맨몸으로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장면,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은 터미네이터가 벌써 6개야 하겠지만 사실은 1편과 2편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을 했지만 3, 4, 5편은 판권이 넘어갔어요. 다른 감독들과 다른 제작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래 작품의 후계자다라고 하기는 어려웠는데 6번째 이야기는 오히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 왔고요. 그리고 데드풀을 만들었던 팀 밀러 감독이 영화의 감독을 맡으면서 말 그대로 정통성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대로 린다 밀턴이 65세의 나이로 다시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T800은 70세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터미네이터 2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몸이 액체처럼 녹는 T1000이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금속으로 변한 손으로 자동차를 건다라던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손을 넣는다던가 이런 장면들 기억하실 텐데 네. 추억의 장면들도 많이 살려내고 있고요. 네, 나와야죠. 네, 무엇보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봐왔던 존 커너 대신에 다른 미래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에 흥미롭게도 주요 전사 3사람이 모두 다 여성입니다. 게다가 이제 히스패닉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변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헐리우드 영화계가 얼마나 바뀌었고 현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네. 터미네이터 1편에서 핵전쟁이 1997년에 일어났더라고요. 네. 이미 과거가 됐죠. 네. 그때만 해도 미래에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봤는데 과거가 된 사건을 본다는 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과거의 사건이 미래가 되는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일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 3년 전에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참 이 감독은 영화 제목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날씨의 맞습니다. 아이. 날씨의 아이라는 네. 그런 제목인데요. 초속 5cm라는 영화라던가 언어의 정원이라던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문학적 감수성을 가진 제목을 네. 잘 짓는 감독이고요. 네. 초속 5cm 뭐였냐면 벚꽃에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5cm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녀 감성이지만 그렇게 두 소년과 소녀가 만나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것의 절정판이 바로 이제 너의 이름은이었던 거죠. 이 너의 이름은 이후에 후속작이 없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날씨의 아이는 사실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소설로 본인이 먼저 썼던 작품이에요. 그것을 영화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너의 이름은의 세계와 좀 연이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날씨의 아이는 바로 소녀인데 네. 왜냐하면 너의 이름은에도 소녀가 약간 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날씨의 아이도 날씨를 바꾸는 소녀인데요. 바로 장마철이라던가 비가 올 때 이 아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늘이 개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날씨 상황 아시잖아요. 7월 정도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장마가 있고요. 비가 많이 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아마 후속 세대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될 텐데 아이들에게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이 날씨를 바꾸는 소녀를 통해서 이상 기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 반감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서 남성 그 배우 그 배역을 맡은 목소리 성우가 한국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던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영화에 출연한 일본 배우라는 건 상당히 어떤 점에서는 자신으로서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좀 배려를 했던 그런 또 성우 캐스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이 영화 얘기하면서 지금 한일 간의 관계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약간의 네, 예민해진 맞아요. 상황이고요. 보도자료에서 굉장히 네.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 작품을 한일 관계 현재로 보지 마시고 아하. 이 작품은 그냥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성우가 봉오동 전투가 사실은 우리의 일본 저항 운동을 다뤘던 아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만큼 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 감독이 지금 한국에 어제 와가지고 갑자기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좀
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고 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허. 어린 그 젊은이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남녀가 모두 일테면 가정을 좀 잃어버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입장에서 보자면 가출 청소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한 다른 시각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개봉 영화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지금 영화계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영화 100주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10월이 지나면 네. 다루기 힘든 얘기. 네, 왜냐하면 10월 27일 지난 맞습니다. 주말에 네. 그러니까 우리 첫 영화가 나온 지 그때가 1919년이어서 딱 맞습니다. 100년이 되는 네. 날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 김도산 감독의 의리적 구토라는 작품이 단성사에서 상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형태는 아닙니다. 뭐냐면 실연으로 연극을 하면서 약 1000피트짜리의 영상물을 같이 상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와 연극이 합쳐져서 네. 이야기를 만들어 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의리적 구토하면은 구토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복수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라고 하시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군요. 의리를 네. 가진 복수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단성사가 한동안은 또 영화관으로서 기능을 잃었거든요. 근데 어떤 점에서 좀 문화재 보존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초 영화가 상영될 정도의 극장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보석상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역사 보존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단성사가 이제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100주년을 기리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100주년,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나. 뭐 100년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것들이 몇몇 일이 있었어요. 가령 얼마 전에 신성일 배우가 돌아가셨잖아요. 신성일 배우는 한국 영화 6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의 이력을 좀 따라가 보는 게 60년대 영화의 어떤 역사이기도 한데 한 해 동안 250편, 300편씩 영화를 찍었던 겁니다. 한 해에 300편.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기에 신성일 배우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배우들 있잖아요. 최은희 씨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화를 찍는지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촬영장을 돌아다닐 네. 만큼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위기로 바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TV가 출연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영화관으로 가던 습관들을 TV에서도 재밌는 게 많이 하네라고 좀 방향을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기적적으로 등장했던 영화가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겨울여자란 작품이 대단한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60년대 영화가 달라진 영화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쭉 흘러오게 되면은 1999년 아무래도 강재규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쉬리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취하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칸네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받고 기억하시다시피 2003년에는 올드보이로 칸네 영화제에서 네. 선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에서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 영화들을 받아서 올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까지 받으면서 네. 한국 영화가 대내외적으로 아주 국제적인 이미지까지 갖췄다라는 게 네. 올해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 영화 시장 자체가 또 달라져서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한국 영화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내수 시장에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감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들이 한국의 영화 많이 개봉하는 데 비해서 세계에 많이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천만 영화가 많긴 하지만 네. 좀 다른 시장을 활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게 좀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